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현대차 아반떼가 올해의 차를 수상했습니다. 와, 대박!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단 부분에 아주 헌신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 소형차 부문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인기가 사그라들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소형차를 아예 안 만든다고 합니다. 아예 포기했다고. 현대차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잘 만들었다, 이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벌써 올해의 차 몇 번째입니까? 재작년엔 G70 수상했죠. 동시에 현대차 코나도 수상했고, 작년에는 기아차 텔유라이드가 수상하기도 했죠. 너무 많이 받아서 좀 식상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아니, 근데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대박 사건인 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자동차 기자 시작할 때만 해도 북미 올해의 차라는 게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받을 수는 없다, 그건 일본 메이커들이나 받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JD 파워에서 한번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나니까 북미 올해의 차도 어쩌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에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현대차도 이걸 그렇게 꿈꿔왔습니다. JD 파워 어떻게든 수상한다, 북미 올해의 차 어떻게든 수상한다, 그리고 엔진 오브 더 이어 이거 받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인정받는 거, 이거를 회사의 목표로 삼아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웃기긴 한데 그때 당시엔 이게 굉장히 절실했어요. 왜냐면 품질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직전에만 해도 현대차가 엑셀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 미국 시장에 첫 수출을 한 차가 엑셀이잖아요. 근데 그게 워낙 잘 팔렸어. 어떻게 팔았냐면 한 대 사면 한 대 껴준다 해서 팔았어요. 이거는 차를 가져가고 이거는 스페어용으로 가져가. 이거 고장나면 이것 하면 되잖아. 이거 고장나면 부품 여기서 빼서 여기 껴. 이런 식으로 한 대를 껴줬어요. 그때 품질 이슈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 이거 깨트리는 게 현대차에선 지상 과제였던 거죠. 그걸 못 깼습니다. 엑셀이 처음 수출한 게 86년인데 그 저주가 20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20년이 지나도 미국 소비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9년에 현대차가 한번 올해의 차를 수상한 적이 있거든요. 야, 현대차 대단하다, 이 상황에서 올해의 차를 어떻게 수상해, 말이 안 된다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차 스스로도 자기가 놀래가지고 아주 이례적으로 이 슈퍼볼 광고를 했는데요. 어떤 광고였는지 살짝 보시죠. 社長、ハンデジェネシスノースアメリカカーブザイヤー Haben Sie das gesehen? ハンディのことを誰もが今知ってるじゃないか。ハンディに関しては中国車だろ。 Hyundai hat gewonnen. Das wird Konsequenzen haben. ハンディのことを誰もが今知ってる。 Hyundai, ハンディ、ハンディ、ハンディ。 Win one little award, and suddenly everyone gets your name right. It's Hyundai, like Sunday. 아, 이거 너무 재밌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일본과 독일의 메이커들이 아니 한국의 그 조그만한 회사 현대한테 올해의 차를 뺏겼냐 이러면서 막 굉장히 열받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조그만 상을 받았을 뿐인데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현대, like Sunday. 이전까지는 현대 스스로가 현대를 현다이라고 발음했어요. 현대라는 발음을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다 현다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잘 나가던 브랜드는 혼다입니다. 혼다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게 일본 메이커인가? 하고 조금 헷갈리게. 심지어는 혼다 딜러십에서 현대를 같이 팔기도 했어요. 약간 아리까리 전략으로 갔었는데, 네, 그거 이제는 끊고 확실히 우리는 현대야 라고 제대로 발음을 하기 시작했죠. 2009년이면 불과 1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현대차 발음을 못했다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올해의 차를 함으로써 이름을 제대로 발휘하게 됐을 정도로, 그러니까 북미 올해의 차는 이 정도 이력이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상을 받은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미 올해의 차는 아반떼가 차지했죠. 아반떼 디자인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좀 요정도 돼줘야 이제 새로운 차가 나왔구나, 이렇게 좀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도로는 우리나라 도로랑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 도로는 뭔가 차가 새로 나왔으면 오, 새로 나온 차네 하는데, 미국에서는 새로 나온 차가 있어도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차가 어지간히 튀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정도 튀어야지 좀 신차가 나왔구나,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원래 세계 최종 파이널리스트 차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카, 트럭, SUV 이렇게 3가지 종목이 있어서 이 각각이 3개씩의 파이널리스트를 가지니까 총 9개의 파이널리스트가 있죠. 그러면 아반떼가 제친 차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었냐면 닛산 센트라. 센트라는 당연히 제쳐야지. 네, 그리고 제네시스 G80을 제쳤습니다. 와, 이상한데? 제네시스 G80보다 아반떼가 좋은 차였어요? 하극상인가? 아반떼는 미국 엘레바마 생산이고 제네시스는 한국 생산이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산점 주는 그런 게 없진 않았겠죠. 그리고 올해의 트럭은 그럼 뭘까요? 올해의 트럭은 포드 F150입니다. 뭐야 이게? 뭐야? 지겨워. 네, 올해의 트럭은 계속 포드 F150이에요. 항상 이래왔어요. 저친 차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그냥 글래디에이터는 지난번에 받았고 글래디에이터 요번엔 MOJAV 모자비 아니에요. 모하비입니다. 이게 모하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HAVE로 쓰는 거는 요런 것도 맞긴 한데 어쨌든 원래는 MOJAV로 쓰는 게 모하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하비는 미국에 가면 모하비라는 이름을 못 씁니다. 미국에선 보레고라고 팔려요. 보레고 좀 구리죠. 모하비가 훨씬 멋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올해 SUV는 뭘까요? 올해 SUV는 포드 머스탱 마하2입니다. 머스탱이 SUV야 이제. 야, 머스탱 마하2 전기차입니다. 역시 전기차가 대박이네요. 그리고 무슨 차를 젖혔냐면 제네시스 GV80을 젖혔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 이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아쉽기도 하죠. 랜드로버 디펜더도 아쉽게 떨어졌어요. 이게 역시 자국 브랜드 버프가 있고요. 역시 전기차 버프를 받아서 올해 SUV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미국 차들이 너무 상을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단 한 번도 후보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너무하죠. 이건 좀 너무하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놓고 봐도 이 북미 올해의 차 보면 독일 메이커가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BMW는 이 북미 올해의 차 25년 역사 중에서 단 한 번도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간 적조차 없어요. 포르쉐 한 번도 없어. 유럽 회사 이태리 차 한 번도 없습니다. 유럽 차 중에는 올해의 차를 수상한 차가 메르세데스 벤츠만 딱 3번 이렇게 받았어요. 기생충의 그 봉준호 감독이 이 아카데미를 가리켜서 동네 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광고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 언론사는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사예요. 근데 북미 올해의 차는 광고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언론사의 수장들이 그걸 투표하는 거잖아. 광고를 했으면 팔이 안으로 약간 굽는 느낌이 일단 있을 거고, 현대차 형님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몇인데 현대차 정도면은 광고계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죠. 슈퍼볼 광고를 일단 몇 개 했는데 당연히 우리도 광고 주세요가 없을 수는 없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후진차를 막 최고의 차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정말 좋은 차들 가운데서 조금 이쪽에 조금 더 좋게 느껴지는 기분적인 기분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없진 않을 겁니다. 네. 광고를 안 하는 메이커를 굳이 올해 차로 뽑으면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네, 여기까지 보셨으면 신뢰도가 좀 간당간당하다고 느끼시죠? 근데 북미 올해의 차는 사실 이게 최고의 차다 이걸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카 오브 더 이어야, 뭐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게 올해의 차야. 올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차야. 투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차를 뽑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걸 뽑을 거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가 보는 주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을 50명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투표의 결과는 아무래도 대중성을 놓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최고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당연히 좀 독특한 차가 더 관심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럭 같은 경우에 올해의 트럭으로 트럭 프레임을 쓰지 않은 리치라인 이런 차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뭐 판매량은 당연히 그렇게 높지 않아. 이 판매량하고 이 올해의 차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 이걸로도 유명합니다.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차, 이건 또 잘 안 팔리기도 하죠. 제네시스 G70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G70 판매량 북미에서 한 달에 700~800대, 스팅어보다도 안 팔립니다. 정말 안 팔리기도 해요. 작년 수상차도 보면요, 쉐보레 콜벳 미드십 스포츠카, 정말 완전한 미국차. 콜벳이면 미국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자동차인데 이게 저렴한 미드십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때 콜벳이 꺾은 차가 소나타예요. 소나타하고 경쟁해서 콜벳이 이겼어. 기아차 텔루라이드도 SUV로 선정됐죠. 펠리세이드를 꺾었어요. 그때 올해 SUV가 됐던 거는 기아차가 내놓은 최초의 대형 SUV다, 이런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거였죠. 지프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지프 브랜드는 SUV만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트럭을 내놨어. 요것의 상징성이 있었고 북미 올해의 차 선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북미 올해차다 하는 건 사실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하는 부수적인 행사입니다. 디트로이트 오토쇼라는 게 원래 1월에 개최하는 걸로 유명한 모터쇼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최하는 모터쇼니까 이때 올해차를 소개하면 그 한 해 동안의 차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차라는 명분이 딱 살잖아. 디트로이트가 정말 중요한 모터쇼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디트로이트가 완전 망했잖아요. 도시가 파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디트로이트 가보면 전기가 공급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유리창 깨진 건물이 되게 많아요. 귀가 다 총 맞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누가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취재해. 이럴 거면 그냥 따뜻하게 LA 모터쇼나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디트로이트에 있었던 빅3,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게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디트로이트를 취재하는 기자들도 줄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표하는 차들도 줄었어. 저 모터쇼를 꼭 나가야 되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거의 안 나가요. 그래서 업체들도 거의 출품 안 해서 뭐 벤츠, 포르쉐, 뭐 기타 등등 유럽 메이커 거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오토쇼, 이것을 디트로이트로 과연 봐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뉴욕 모터쇼나 LA 모터쇼 이런 데는 아무래도 차의 판매량도 높고 하니까 이런 쪽에 차를 출시하겠다, 이런 브랜드도 늘고, 그래도 1월발로 먹고 사는 모터쇼였어요. 전 세계 최초로 하는 모터쇼다, 이 상징성,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계속 인기가 식으니까 개최일을 6월로 옮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차가 나와야 되는 명분도 사라지고 언론의 주목도 덜 받게 되고, 모터 트렌드 올해 차 이러면 그래도 차를 좀 모아놓고 자기네들이 사진도 잘 찍고 영상도 잘 찍고 막 시승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북미 올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자들 투표입니다. 각 사들의 그냥 짜잘한 오토 트레이더스, 뭐 카스닷컴 뭐 이런 데서 모여서 막 투표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올해는 그분들이 온라인 투표만 하거든요. 이 정도면 뭐 모카 온라인 투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50명 듀어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은 40만 명이 넘잖아. 40만 명의 힘을 보여줄까? 우리가 올해의 차를 한번 뽑을까요? 뽑자. 올해의 차 우리 온라인 투표해야 되겠네요. 올해의 차 어떤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파이널리스트 3대씩 선정해서 모카 올해의 차를 설문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드려야죠. 자, 여튼 길고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아반떼가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점, 이건 굉장히 기쁘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기쁜 일이에요.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품질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거고요. 다른 차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 이것부터 대단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해외에서 상을 받으면 이 자체가 뭐 엄청난 일인 것으로, 와,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런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만드는 제품들 보면 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들을 만드는 나라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모른다고 하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이런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는 아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를 얘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뭐 그거 갖고 그래, 뭐야, 올해 차, 그게 별거냐, 별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정말 기쁜 일입니다. 로켓에 올라탄 기분인데요. 앞으로 대한민국 호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지 너무나 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늘의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